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네, 비즈니스워치의 박수익 기자. 네. 프로핏 박. 네. 네, 또 반짝반짝. 강의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피디님 뭐 반짝반짝 이런 거 한번 해주세요. 프로핏 레벨이 아닌가요? 수익이 매출이다. 반짝반짝하네 지금. 네. 레비뉴 박? 네. 예. 오늘 그 수요 예측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를 제가 오늘 갖고 온 이유는 최근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인해서 공모주 청약 분위기 엄청 많아진 상황에서 네. 뒤에 이제 좀 작은 회사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예. 이게 굉장히 좀 부침이 심합니다. 어떤 회사는 엄청 인기가 있고 작은데 어떤 회사는 좀 인기가 없고 이 기준이 뭘까? 오늘 같이 좀 한번 이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이렇게 실제 방송하는 도중에는 실시간 채팅창을 잘 못 보는데 아까 오니까 와서 이제 뭐 시청자분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오늘 유안타증권에서 하는 청약이 하나 있거든요. 네. 퓨런티어라는 회사인데 무슨 회사요? 퓨런티어. 예. 퓨런티어. 예, 그 얘기를 지금 채팅창에서 많이 하시네요. 이게 예. 약간 자율주행 관련한 장비 업체, 자율주행차 이런 테마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유안타증권이 평상시에 이런 걸 많이 하는 공모를 많이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유안타증권 계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예, 유안타증권하고 다른 데가 신한금융투자 이렇게 돼 있는데 유안타증권이 메인이어가지고 예. 이게 계좌 개설이 잘 안 돼요. 갑자기 몰리다 보니까. 옛날에 동양증권 계좌 있었는데 그게 유안타 됐죠? 예, 그럼 맞습니다. 살려봐야 되겠다. 네. 무조건 하는 겁니까? 오늘까지가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네. 정확하게 모르는데 오늘까지라고요? 어제 오늘 예 아마 끝났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잠시 좀. 네. 예,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여전히 관심 있는 곳에서는 관심이 계속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큰 곳들은 많이 안 나오지만 예. 또 이렇게 코스닥에 상장하는 곳 중에서도 관심 있는 곳들이 많은데 예. 우리가 선거 같은 걸 보면 공식 선거운동도 시작됐지만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공모 청약에서 일종의 여론조사가 수요 예측인데 언론사 보도를 보면은 수요 예측 경쟁률이 얼마 또는 신청 금액이 얼마 나왔다. 예. 그 밑에 단의 얘기는 안 해요 거의. 근데 이게 수요 예측이라는 게 사실 공모 만약 희망 가격이 한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인데 그걸 수요를 받아 수요 예측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뭐 10,000원으로 할지 20,000원으로 할지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인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수요 예측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길래 이렇게 결정했을까? 예. 를 재밌을 것 같네요. 사실 고민을 많이 안 해봤어요 저도. 근데 이번에 한번 좀 고민을 해보게 됐고 그래서 그걸 같이 한번 보자는. 네. 네. 이제 먼저 이제 상장 공모 절차를 간단하게 한번 다시 보면서 그게 어느 과정인지 많이들 아시겠지만 잠깐 화면을 보여주시면 그걸 보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상장 예비심사가 통과가 되면은 이제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시 서류가 있는데 먼저 증권신고서라는 걸 냅니다. 이게 네. 증권신고서가 실제 신주를 발행하든 기존의 주식을 팔든 간에 공모의 방식으로 이제 팔면은 의무적으로 내야 되고 이게 효력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 금융감독원이 봤을 때 이게 어떤 서류의 형식이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투자 위험 요소 같은 거를 잘 적었는지 예. 그래서 이상이 없으면 효력이 발생하고 효력이 발생하면 바로 나오는 게 투자 설명서라는 게 나오고 실제 그래서 공모청약 투자자분들이 청약을 할 때는 투자 설명서를 읽었다는 동의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투자 설명서 제출이 그러니까 효력 발생한 투자 설명서 제출이 되는 동시에 수요 예측이 보통 나옵니다. 이게 수요 예측이라는 것도 효력이 발생해야지 나오는 것이고 예. 요때 수요 예측을 하면 그다음에 오늘 말씀드릴 게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 부분. 그러니까 수요 예측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기존에 제출했던 증권 신고서나 투자 설명서를 정정을 하는 공시가 나오는데 그게 증권 신고서는 이제 발행 조건 확정,
그리고 투자 설명서는 기재 정정 이런 식으로 제목이 나옵니다. 수요 예측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이라고 해서, 예. 그러니까 공모 가격을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놓고 예. 그 아래에서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여기는 뭐 증권, 보험, 뭐 저축은행, 연기금, 해외까지 다 포함해서 각각 이제 수량과 금액을 적는 거죠. 나는 이 가격에서 얼마 이만큼을 정도 사고 싶다. 받겠다. 예. 적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적은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주관사가 우리가 제시한 게 10,000원에서 20,000원이다. 그러면 예. 20,000원 쪽에 수요가 많이 몰렸다. 그러면 공모가 뭐 20,000원으로 결정해도 충분히 흥행되겠다 네. 판단하는 것이고, 10,000원 하단으로 몰렸다. 그러면 야 20,000원은 우리가 너무 세게 불렀구나. 10,000원 예. 정도로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과정이죠.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10,000원 쪽으로 많이 몰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4,000원쯤 했으면 네. 그러면 12,000원 하겠다고 했던 분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한번 써본 얘기고 또 마음 바뀔 수도 있어요. 이게 그 수요 예측을 받고 난 뒤에 이제 공모주를 어떤 식으로 기관에게 배정할 것이냐를 예. 결정하는 방법은 사실 기본적으로는 주관사의 자율인데 예. 되게 느슨한 규정입니다. 이게 수요 예측 결과를 감안하여서 가만 참고해서 상관해서 뭐 수량이나 가격을 참고해서 이렇게 정한다. 예. 또는 기관 투자자들이 의무 보유 가격이라고 해서 공모주를 나한테 주면은 일정 기간 팔지 않겠다라고 하는 기간까지 감안해서 예. 이렇게 배분을 하는데, 그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인지는 없고, 그래서 그 기준을 또 뭐 실제 공시에 설명하지는 않고 대신 어떻게 배정했다는 것은 나오거든요. 어떻게 신청을 했고 어떻게 배정했다. 예. 그래서 오늘 볼 거는 어떻게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이거를 나왔더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알겠습니다. 그게 예. 이제 발행 조건 확정이라는 증권신고서 윗부분, 지금 이 공시에 나오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볼 거고요. 이 끝나면 이제 청약 환불이 되고, 또 하나 실제 납입, 그러니까 청약이 되고 난 뒤에 이틀 뒤에 이제 납입 또는 환불, 증거금 환불이 되면 그날 또는 그 다음 날 바로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라는 공시가 나옵니다. 네. 이게 두 개 또 연관성이 있어요. 기관 투자자들에게 실제 어떻게 배정이 됐고 하는 예. 것들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뭐부터 봐야 될까요? 증권 신고서부터 봐야 될까요? 이제? 예, 증권 신고서는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네. 이거는 뭐 그냥 크게 뭐 외우실 필요는 없겠지만, 이제 공모로 이렇게 일정 금액 이상 판매할 때 제출한 서류이고, 일정 금액이라는 게 10억 원 기준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러니까 예시인데, 그러니까 공모라는 것이 우리가 50인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공모고 그 밑으로는 사모잖아요. 49명까지는. 그래서 이제 7억 원을 공모하는데 7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면은 형식은 공모인데 50명 이상이니까 7억 원이면 금액이 충족 안 되니까 이건 증권 신고를 내지 않는 것인데, 예. 그 다음에 다시 이제 60명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는데 9억 원이다. 그럼 10억 원이 충족이 되지 않는데, 이때는 1년 기준 이전 것까지 합하면 10억 원이 넘기 때문에 이때는 그 증권 신고를 내야 되는 뭐 이런 식으로 증권 신고사라는 게 언제 내고 언제 안 내고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장 공모를 할 때는 당연히 공모 금액 자체가 10억 원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최소 몇백억 단위가 되니까 당연히 모든 그 상장 공모에서는 공모고 또 금액도 10억 원 이상이 되니까 다 증권신고서를 이제 냅니다. 예. 저게 공모 방식으로 주식이나 채권이나 뭔가 썸띵을 사람들에게 팔 때는 네, 그 공모 방식이라고 하는 건 사모가 아니란 뜻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불특정 다수한테 뭔가를 팔 때는 그 물건이 사과나 의자 같은 게 아닌 한 네, 증권신고서라는 걸 내고 감독당국의 체크를 받으라는 거가 이제 법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저런 뭐 뮤직하우 같은 그런 것들도 저 증권신고서 내고 저 투자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논란이 그래서 있는 거군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증권신고사라는 게 이제 금융감독원에 금융감독원을 내면은 뭘 그런 쓸데없는 얘기는 아니었는데. 지금 그게 급한 게 아니다. 네. 금융감독원이 이걸 보고 뭔 소리야? 그 효력 발생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 신고서를 내면은 15일 동안에 약간 그 15일에 약간 영업을 기준으로 해서 증권신고서 내고 바로 이렇게 공모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15일의 시간 동안
봅니다. 이제 금감원이 네. 보고 이게 투자자들에게 맞는 이제 서류의 양식이나 기재의 내용이 충분한지 이런 것들을 보는데 가끔 이게 금융감독원이 이제 정정해라라고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기존에 있던 공모 청약 일정 이런 게 다 캔슬되고 다시 이제 들어가고 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예정대로 공모 청약을 하는데 그 첫 단계가 이제 수요 예측이고 두 번째가 수요 예측 결과를 이제 투자자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예 그런 거죠. 그리고 그 보면은 조금 더 보고 시작을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실제 공모가를 정하는 방법은 사실 의외로 되게 심플하게 단일 가격으로 정해도 되거든요. 단일 가격으로 공모 가격을 아이고 넘어갔네요. 단일 가격? 네. 예. 단일 가격으로 정해도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예. 아니 그렇게 봐도 돼요. 네. 어.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약간 제약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매 청구권이라고 해서 나중에 공모가 밑으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주관사가 대사줘야 되는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고 두 번째 방법 기관 투자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해서 이제 인수회사 발행회사 협의해서 결정하는 방법을 하고 네. 예외적으로 뭐 경매 이런 방식을 하는데 잘 뭐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렇게 수요 예측 결과를 감안해서 아까 말씀드린 공모가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예. 딱 요 규정이에요. 지금 보여드리는 되게 굉장히 느슨해요.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 대표 주관 회사와 발행 회사가 협의해서 확정 공모가를 결정한다. 예. 그리고 대표 주관 협의해서 회사와 한다. 발행 회사는 참여자의 성향이나 가격 평가는 이걸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어요. 감안해서 가중치를 달리할 수도 있다. 또 과다하게 높거나 낮은 참여 가격은 배제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그 공모가를 정하고 예. 요 과정을 오늘 볼 텐데 두 번째로 수령을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배정하느냐.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에 대해서 수요 예측 참여를 대상으로 참여 가격이나 참여 시점 또는 여러 가지 질적인 측면 등등을 판단을 하는데 문제는 대표 주관 회사가 자율적으로 배정 물량을 결정. 그러니까 알아서 그냥 마음대로 한다는 마음대로 할 수 뜻이네요. 있는 거예요. 예. 사실 이건 굉장히 이거를 사실 뭐 법이라는 규정에 다 정하는 것도 어렵죠, 사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의문들도 나오고 문제 제기도 나오고 불공정한 거 아니냐 뭐 등등의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네. 좀 사례를 볼까요? 그럼? 예. 예. LG 에너지 솔루션을 먼저 볼게요. 이거는 다 지나간 얘기지만 어떤 식으로 공시가 되는지. 예. 예. 날짜를 보시면 뭐 요런 정도에 나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발행 조건 확정 그리고 증권 신고서라는 건 아까 이런 공시가 나왔다는 것은 수요 예측이 이미 끝난 겁니다. 네. 끝나고 수요 예측 결과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 마찬가지 똑같은 기재정정 투자 설명서도 마찬가지 날짜도 같죠, 그죠? 그리고 난 뒤에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1월 18일에서 19일 청약을 했어요. 예. 19일 청약을 하면 이틀 뒤에 이제 납입 또는 환불이 되는데 그 날짜에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가 19일 이틀 뒤 21일 날 이렇게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가 나오죠. 요 세 개가 이제 중요한 건데 예. 그래서 이거를 한번 클릭을 해보면 발행 조건 확정이니까 여기에는 수요 예측 결과가 담기는 공시입니다. 네. 그래서 예. 아 어지러워요. 예, 어지러운데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빨간색이라는 게 기존의 거를 수정했다는 뜻인데 이게 조금 화면이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거기에 세 가지 항목이 있어요. 이건 제가 따로 별도로 편집한 표로 보여드릴 거예요. 이런 항목이 있다는 건 보시면 되는데 네. 수요 예측 결과를 보면은 먼저 참여 내역이 나옵니다. 이 참여 내역이라는 건 주로 어디 몇 곳이 얼마 경쟁률을 뜻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신청 가격 분포라는 것이 나옵니다. 나 항목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게 그 참여한 사람들이 만약에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를 주관사가 제시했으면 예. 어느 쪽에 써놨느냐 얼마나라는 것이고 거기 양식이 현재 양식이 있고 과거 양식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써낸 참여한 사람들이 나한테 공모주를 주면 내가 일정 기간 팔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
하는 행위는 얼마나 했느냐, 의무 보유, 확약 기간 수매 신청 수량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이게 지금 뭐라고요? 증권 신고서? 예, 증권 신고서에서 지금 요 공시를 보는 겁니다. 증권 신고에서 발행 조건 확정이 됐을 때 발행 조건이라는 수요 것이 어떻게 됐느냐? 공모가가 확정됐다는 뜻이고 요 공시가 나오는 시점이 공모청약 보통 한 이틀 전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알겠습니다. 공모청약 할 때는 항상 그래서 이 공시를 보고 여기에서 뭐 언론 보도들도 큰 공모주들에 대해서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데는 많이 하지만 그게 뭐 경쟁률이 얼마고 신청 금액이 얼마고 이런 내용을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한번 직접 한번 보자라는 취지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자, 뭐부터 볼까요, 이제? LG에너지솔루션 아까 봤던 빨간색 표 좀 눈 아픈 걸 다시 제가 조금 편집을 했습니다. 예. 아, 이거 좋네. 예. 이거는 그 수요예측 공시가 크게 이제 경쟁률에 대한 거 그리고 가격의 분포 그리고 의무 보유학 세 가지로 나뉜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그 경쟁률에 대한 거예요. 이거는 사실 심플합니다. 그 전체적으로 합계해 봤을 때 1988개 건 1988건 그러니까 이 정도의 그 기관 투자자들이 거의 약 2,000곳의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했다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저 건이라는 건 회사? 예, 회사 거의 회사 1,900개가 넘는 회사가 청약에 참여했다. 예. 수요 예측에 참여했다. 수요 예측에 참여했다. 예, 1988개의 회사가 거기에는 뭐 운용사 있고 뭐 일반 투자 매매 증권 뭐 이런 데가 있고 연기금 뭐 은행 보험 있고 기타는 뭐 주로 뭐 투자 1임 뭐 자문 또는 사모 그 투자 전문회사 이런 쪽 요게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약간 논란이 되는 곳 중에 하나죠. 어쨌든 그리고 왜 논란이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가격 LG에솔 이럴 때 너무 좀 많이 이렇게 자본금은 작았는데 그냥 숫자로 쓰면 되는 거라서 그래서 뭐 몇 밀경원 넘게 나왔다는 게 청약 증거금 없으니까 그냥 최대한 써놓는다. 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기관 투자 이게 좀 구분을 해보면 여기는 이까지는 국내고 여기는 해외 기관 투자자잖아요. 해외 기관 투자자는 또 두 가지 나옵니다. 거래실적 유, 거래실적 무가 나뉘는데 거래실적 유라는 것은 이전에 이런 이쪽 그 공모청약을 주관하는 회사들과 거래한 실적이 기본적으로 있는 그러니까 주로 뭐 공모청약을 한 번도 예전에도 했던 그런 회사를 뜻하는 것이고 거래실적 무라는 것은 이 주관사들과의 거래실적이 기본적으로 없다는 뜻인데 이 얘기는 그동안에는 이런 공모청약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지던 해외 기관 투자자가 이번에 처음 들어왔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사례 그러니까 거래 실적 무에 해당하는 해외 기관 투자자가 많다 그러면 이 공모주는 이전과는 다르게 약간 새로운 손님들이 많이 들어왔네. 많이 들어왔다는 뜻이기도 하죠, 사실. 그래서 나쁜 수치는 아닙니다. 이거는 많을수록 좋은 수치인데 다만 여기에서도 하나 좀 참고로 봐야 될 것은 이거는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기 때문에 워낙 이제 숫자가 많죠. 그런데 어떤 곳은 거래 실적이 없었던 그래서 새로운 손님인데 거래 실적 무라는 것이 새로운 손님인데 새로운 손님이 들어오긴 했는데 별로 안 적어냈어요. 그 숫자를 그러니까 건수는 그 회사 각각의 회사를 뜻하는 것이고 수량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얼마씩 넣느냐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나눠 보면은 대략 몇 건이 나올 텐데 기본적으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최소 신청하는 수량이 1,000건이거든요. 그러니까 1,000주를 무조건 이상을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나눠 봤을 때 한 뭐 5,000주 한 곳당 뭐 10,000주 안 되게 나왔다. 그러면은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겉으로 뭐 화려한 잔치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2,000건, 3,000건은 개인 투자자들도 충분히 청약할 수 있는 수량인데 기관이라면 한 몇만 건 정도는 일단 수량은 집어넣고 보는데 근데 이건 LG에너지솔루션 그런 경우는 아니고 그래서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운용사 뭐 이렇게 딱 나눠져 있잖아요. 카테고리가 해외 기관 투자도 거래 실적 있는데 없는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밑에 그것별로 각각 경쟁률을 해 있잖아요. 그 카테고리 내에서만 경쟁해요? 그러면?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거는 이제 이거는 각각의 경쟁률을 보여주는 것이고 맨 하는
예, 왼쪽에 보면 2023.37대 1의 경쟁률이 나왔잖아요. 네. 이게 기관에게 배정된 물량에 비해서 전체 수량이 이 정도의 그러니까 한 곳당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경쟁률이 이 정도라는 것이죠. 아, 대략 그렇다는 예. 거지.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운용사는 운용사끼리 경쟁하고 뭐 연기금은 연기금끼리 경쟁 그런 건 아니다. 네. 뭐 그렇게 아까 보셨듯이 이제 공모가를 결정한 뒤에 그 공모지를 어떻게 배정하는 기준을 보면 자율적으로 이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그 자율 안에 많은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면 카카오뱅크도 네. 이게 작년 사례인데 똑같은 형식입니다. 같은 형식이고 LG엔솔보다는 조금 적게 이제 1,600개 정도의 기관 투자자에 들어갔고 경쟁률 한 예. 1,732 뭐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볼 거는 제가 블렁크로 이게 어떤 회사인지 하지 않았는데 네. 궁금하네. 보시면 277건 277곳에 기관 투자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경쟁률 74대 일단 아까보다는 훨씬 LG엔솔의 카뱅보다 낮죠. 근데 여기 또 하나 봐야 될 게 아까 말씀드린 거래 실적목 그러니까 새로운 손님 외국계 기관차 새로운 손님이 13곳이 들어왔 괜찮은데 실제 이거를 이렇게 나눠 보면은 건수와 수량을 나눠 보면 새로운 손님 한 건당 주문 건수가 10,000건 안 되죠, 그죠? 그러네요. 어림잡아.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00건이 안 되는 건수가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개인들도 사실 이 정도는 하려면 할 수 있는 건수인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새로운 손님은 들어왔지만 그 손님들이 적극적으로 청약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게 다 무조건 해석의 정답은 아닌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고로 이거는 이제 최근에 공모 청약했던 바이오 FDNC라는 회사의 수요 예측 결과이고요. 예. 이 지금 1번 카테고리 그러니까 이 수요 예측 경쟁률을 볼 때는 두 가지만 사실 딱 보면 몇 가지만 보면 됩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첫 번째는 건수 몇 건 어느 정도 그 기관 투자에 들어왔는지.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경쟁률이죠. 경쟁률 그러니까 74대 1. 아까 전에 LG 엔솔은 2,000대 1 넘었고 카뱅은 1,700대 1 이렇게 넘었는데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 자체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고 그래서 이걸 보면 대략적으로 이제 작년에 전체 코스피 코스닥 합쳐가지고 그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경쟁률이 평균 1,193대 1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한 1,200대 1 잡으면 그 밑으로 떨어져 있으면은 뭐 좀 적었다 현저하게. 그러네요. 그 위로 들어왔으면 많이 들어왔다. 네. LG 엔솔은 그러니까 많이 들어온 거죠. 사실 그 규모도 큰데 비해서 많이 들어온 거고. 그게 사실 코스피 코스닥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금감원 자료를 보면은 대략 그러니까 1,000대 1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현저하게 많이 떨어졌으면 이건 좀 많이 낮다. 기관들도 인기가 좀 기관들도 관심을 덜 보이는 종목이다. 네. 특히 지금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바이오 FDNC는 이런 74니까 되게 낮은 거죠, 그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거래 실적 무 그러니까 새로운 손님이 봤을 때 이 새로운 손님 얼마나 들어갔고 이 새로운 손님인 거래 실적 무에서 이 건수 대비 신청 수량이 대략 얼마 정도 났느냐 적극성 만 건이면 만 주를 의미합니까? 네네. 그러면 네, 만 주를 신청했다. 30만 원에 공모했으니까 30억 정도 워치를 사겠다고 한 거니까. 사겠다고 신청을 한 거죠. 뭐 물론 전거금은 안 냈고 수량을 적어낸 작지 거죠. 않느냐라는 거고. 좀 전에 저기 경쟁률이라고 나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경쟁률이라는 것은 요 바로 위에 수량이 있죠. 예. 이 수량 대비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에게 배정된 수량이 있습니다. 별도로 그거는 여기에는 등장하지 않고 요 항목을 바로 위에 등장하는데 이 수량을 나눈 값. 저 6,600만 주를 네. 기관들을 여러 곳에 나눴더니 한 곳당 네.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보면은 요게 그러니까 정확한 아까 제가 편집하기 전 화면인데 6,623만 주의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기관 투자자 89만 5천 주를 배정을 해야 되는데 신청이
6,623만 주가 들어와서 이렇게 네. 경쟁률이 낮다는 이런. 이게 바로 위에 이제 그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편집을 했기 때문에 보여주지 않는 것이고요. 네. 어쨌든 예. 네. 그다음에 자 이제부터 이렇게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갑니까? 예, 계속 뭐 본론이긴 한데 이제부터 조금 이제 다시 한번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자, 네. 두 번째로 이제 수요측 자료를 볼 때 경쟁률이 있고 그래서 아까 경쟁률은 이제 기본적인 경쟁률 그리고 새로운 손님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계 그 거래 실적 무 그게 좀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공모가 밴드 중에서 기관들이 실제 어디에 얼마나 청약을 했는지입니다. 실제 이 자료를 보고 이걸 근거로 해서 공모 가격이 확정 공모가가 결정되는데 이거 제가 어느 회사인지는 아직 말씀드리진 않고 네. 공모 희망 가격이 주관사가 발표한 게 25만 7천 원에서 30만 원 사이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예. 이 경우에 그러면 이 회사의 공모 가격은 지금 보면은 이건 기관 투자자의 신청 적어낸 비율이나 수량을 의미하는 거고요. 예. 이 경우에 그러면 공모 가격은 25만 7천 원에서 30만 원 사이로 제시를 했어요. 공모가가 얼마라고 결정했을까요? 주관사가? 잠깐만요. 그러면 공모하는 주식이 몇 주였는데요. 이번에 대략 그걸 알려주면 그거 예, 그거는 제가 지금 메모를 안 해 왔는데 아니, 그거는 없어도 사실 요 자체만 보더라도 판단은 30만 원 초과와 30만 원대가 더 많고 비율이 네. 비율로만 보면 그렇잖아. 아까 표 다시 보여주시면 30만 원 초과 30만 원이 대부분이고 예. 참여 건수에 보면 그렇잖아요. 가격 미제시라는 건 얼마라도 사겠다는 170. 뜻이죠. 하겠다. 참고로 제가 요런 그 화면을 5개 준비했거든요. 예. 그중에 이게 가장 난이도가 하예요. 제일 쉬운. 쉬운 거예요? 30만 원 가까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기관들한테 수요 예측을 한다고 했는데 예. 가격 불문 사겠습니다가 말이 됩니까 저게?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그렇죠. 그 수요 예측을 왜 해? 그러니까 수요 예측에 저런 분들을 왜 참여시켜요? 장난도 아니고. 네. 음. 참여 건수 뒤에 비율이 더 중요하겠네. 신청 비율이 중요하겠네. 뒤에 30만 원 초과와 비율은 두 군데 다 있죠, 그죠? 건수는 근데 저 그 두 개- 기관 건건 1인 1표. 네. 그리고 신청 수량은 한 개의 기관이 뭐 10,000주를 신청할 수도 있고 10만 주를 신청할 수도 있고. 저러면 이제 30만 원에 그렇죠. 공모했을 30만 것 같은데 네. 저대로만 한다면 네. 궁금한 건 저거 보고 나면 아우 40만 원 할 거 그랬나 하는 생각도 들 거고요. 저 표만 보면. 네. 그리고 저렇게 적어놓고 30만 원을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마음 바꾸어도 되는 건지 기관들이 또 그럴 수 있으니까 좀 더 한 28만 원쯤 해드려야 되나 그래도 그럴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거의 관행은 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네. 공모가 밴드를 25에서 30으로 해놓고 수요 예측을 받아봤더니 예. 다 30만 원에라도 하겠대. 30만 원. 여기는 지금 30만 원 하겠다는 게 40% 정도 되고 예. 나머지 40 몇 %는 30만 원 이상도 나는 하겠다. 30만 원 이상이라고 쓰는 모양이죠. 뭐 가격을 가격 불문. 적는 거죠. 뭐 40만 원, 31만 45만 원 원, 뭐 이렇게. 30만 5천 원, 이거는 31만 원, 가격 32만 게다가 원. 가격 불문과 30만 원 이상을 합치면 50%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30만 원으로 되겠네. 그냥 네, 무조건. 맞습니다. 30만 원으로 됐어요.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 네. 엔솔. 뭐 일단 뭐 이 정도면은 30만 원 이 자체만 보면 일단 30만 원에서도 만족한다는 게 다니까 사실 100%니까 30만 원을 해도 뭐 이 크게 무리수는 없죠. 그죠? 기관들의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100% 반영한 거고 두 번째를 보면은 예. 그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도 난이도는 똑같이 뭐 합니다. 자, 네. 똑같은 거예요. 이건 자, 이 회사는 이 희망 공모 가격을 33만 3천 원에서 3만 9천 원 사이로 제시를 했어요. 예.
자, 요 경우는 어떻게 또 이것도 39만 원이 되겠네요. 39,000원. 아니 39,000원. 네, 아까 LG 엔솔과 비슷한데요? 거의 똑같죠. 왜냐하면은 100% 그러니까 공모가 상단인 39,000원에 동의한다는 게 지금 초과 39,000원 그리고 딱 가격 미제시 백지수표까지 해서 100% 전부 다 39,000원 오케이 사인했으니까 그 39,000원이 됐어요.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뱅크. 카뱅. 예. 세 번째 사례부터 이제 이건 난이도가 높아져요. 난이도 중. 네. 예. 이 회사의 공모가 밴드는 23,000원에서 27,000원이었습니다. 야, 잠깐 이거 보자. 이건 23,000원 미만이 제일 많네요. 이 표에서는 수량 신청 기준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제가 공모하려는 금액이 그 주식이 몇 주냐고 여쭤봤던 게 저 상황에서 공모주가 100만 주면 뭐 27,000원 이상에서 199만 주가 신청했으니 27,000원 이상 27,000원으로 결정해도 공모는 성공하겠네 하고 판단할 수 있으니 27,000원인데 저렇게 써내고 나서 마음 바꾸기 있기 없기 이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게 이제 기관들만 있는 거는 아니고 그 말씀도 타당한 얘기시긴 한데 이제 일반 청약자들까지 감안하면 이 일반 청약자들 이 내용을 보고 청약을 하면은 이렇게 밑에도 많이 있는데 위에 거 보고 공모가를 정했으면 야 이거 좀 비싼 거 아이가 한 생각 한다는 거죠. 하고 그리고 기관 투자자 중간에 마음을 바꿀 수는 없고요. 이게 기관 투자자들도 어디가 얼마를 쓸었는지 본인들이 뭐 서로 뭐 메신저로 정보 교환을 할 수 있어도 실시간으로 이게 보여주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이거는 주관사만 딱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회사는 그 최근에 공모 청약했던 인카금융 서비스라는 회사인데 23,000원 공모가를 23,000원에서 27,000원 이상으로 정했는데 안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참여 건수나 신청 수량 어느 쪽을 보더라도 23,000원도 24,000원 미만 즉 23,000원도 비싸다라고 하는 게 참여 건수 기준으로 86%. 그러니까 100곳 중에 86곳이 23,000원 공모가 하단도 비싸다라고 여론조사 결과 나온 거죠. 그죠? 신청 수량은 그보다 조금 적지만 퍼센트로 역시 61%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대통령 지지율이나 이런 걸 보면은 거꾸로 봤을 때 지지율이 막 그러니까 뭐 한 10몇 %밖에 안 나온 상황인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럼 뭔가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정책을 바꾸든. 그래서 이 회사는 공모가가 결국 18,000원 났습니다. 18,000원. 그러니까 23,000원. 이거보다 한참 떨어져서 18,000원. 다만 이제 그 뒤로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더 많이 변정했을 수도 있고 그거는 뭐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는데 이렇게 남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가장 난이도가 높은 건데요. 사실 이런 사례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우리가 너무 잘하는 회사들이라면은 사실 없지만 코스닥에 상장하는 회사들 중에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회사는 보면 공모가 밴드가 23,000원에서 29,000원 사이로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왼쪽에는 참여 건수를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신청 수량을 기준으로 나옵니다. 우리 이거는 혹시 시청하시는 분들도 혹시 잠깐만요. 봅시다. 지금 저거는 대충 저 정도면 한 27,000원? 27,000원. 아니 근데 29,000원 초과가 꽤 많긴 하나. 신청 비중으로는 조금 많은데? 미제시도 위에 있죠, 그죠? 백지수표도 있고, 초과도 있고. 23,000원에 좀 싸게 달라는 게 14%나 있으니까 저 좀 감안하면 한 28,000원. 기본적으로 이게 좀 그런 게 대충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받아보고 그냥 주관사 정하는 거죠, 그냥. 무슨 가중 평균 이런 거 없이 없습니다. 그럼 공식이나 이런 거 없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주관사가 정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이게 그렇게 주관사가 정한 가격이 이 가격과 합리적일까, 이 분포도와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먼저 정답을 말씀드리면 이 주관사는 여기에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28,000원. 거봐.
거의 비슷하죠. 주간사 해야 되겠네 내가 또. 그런데 28,000원으로 정한 가격이 과연 적정한가를 한번 이제 그럼 생각을 해야 돼요. 아까 LG 엔솔이나 카뱅은 이 분포도만 봤을 때는 100% 여론조사 결과 100% 공모가 네. 상당 다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공모가 상당 초과되어 있었는데도 예. 상단으로 정해도 뭐 여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반영한 건데 이거는 주관사가 여론조사 결과를 제대로 반영했을까 보면은 거의 공모가 상단에 붙었어요. 그죠? 28,000원이니까. 예. 그런데 여기 29,000원 초과 29,000원 보니까 대략 신청 수량 비율로 보면 거의 한 77%가 28,000원 정해도 오케이 하겠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그렇긴 하죠. 이걸 보고 주관사는 이렇게 정한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보면은 이쪽 왼쪽을 보면 참여 건수라는 게 이제 기간별로 1인 예. 1표, 1사 1표. 죠. 예. 뒤에는 1사 다표, 다득표고 참여 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정반대 해석이 나옵니다. 23,000원도 그러니까 이걸 빼도 23,000원 또는 23,000원 미만 너무 비싸다라는 게 거의 60%가 그러네요. 나오잖아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죠. 이렇게 했죠. 예. 정반대의 결과.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냥 1사 1표 개념으로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이 공모가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회사가 그러네. 제시했던 그 회사와 주관사가 제시했던 23,000원에서 29,000원 사이의 공모가 자체가 비싸고 그래서 이 수요적 결과를 반영해서 주관사가 정했던 28,000원이라는 공모가가 너무 비싼 거예요. 네. 대체적으로 공모가 하단 23,000원도 비싸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결국에는 주관사는 굉장히 비싸게 이렇게 그 가격을 결정한 거죠. 아니 그럼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참여 건수가 있고 이 표처럼 신청 건수가 있는데 두 개가 1인 1사 1표의 경우와 그러니까 물량까지 생각한 경우와 여론조사 갈렸어요. 네. 그럼 지금 이 회사의 경우에는 신청 수량을 기준으로 주로 결정한 건데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그것도 주관사 마음입니까? 주관사 마음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것도 거예요. 주관사 마음이다. 그러니까 규칙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사가 마음대로 정하는데 이걸 보고 어떨 때는 자기들이 그러니까 유리한 거를 보겠죠. 이론은 여지가 없을 때는 상관없고 그런데 이렇게 약간 이론은 여지가 있을 때는 유리한 쪽을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이거는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뭐 우리가 대선 후보 여론조사를 하는데 그 1,000명 이렇게 기준으로 보통 하면은 모든 사람들은 그냥 1인 한 표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결정한 수치와 어떤 세대나 어떤 지역의 가중치를 심하게 둬가지고 여론조사를 결과를 도출한 수치가 완전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것을 취사 선택해야 될까? 그럼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1사 1표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을 했다는 것은 만약에 1,000개의 기관에 참여했으면 1,000개의 기관이 각각 어떤 가격에 그 동의를 하는지가 우선적인 보편적인 여론조사와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참여 건수가 중요한 거죠. 사실 1차적으로 그걸 가지고 이제 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참고 자료로 신청 수량을 봐야 되는데 이 회사의 주관사는 반대로 본 거예요. 주관사가 어딘데요? 결정조사 그거를 지금 이렇게 찾으면 바로 나올 수 있는데 이 회사의 이름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로 찾으는데 바이오 FDNC라고 지난주에 이제 청약했던 바이오 FDNC 주관사 찾으면 바로 증권사 나오죠. 제가 이름을 지금 근데 이게 이렇게 주관사가 이상하게 사실 공모가를 정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론 결과를 무시하고 여론조사 이러다 보니까 실제 일반 청약에서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에서도 경쟁률이 10대 1도 안 나왔어요. 10대 1이 안 나왔다는 흥행 참패.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 안에서도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 공모가 자체가 동의할 수 없는 수준으로 결정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이게 너무 많이 준비한 것 같은 느낌이 지금 불현듯 드는데. 자, 마지막입니다. 이것도 난이도가 좀 높은 건데. 자, 이 회사는 공모가가 15,000원에서 19,500원 사이로 주관사가 제시를 했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참여 건수와 신청 수량에서 이런 비등비등해 보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긴 하나 19,500원 이상이 많으니 저것도 18,000원. 18,000원. 18,000원?
그래. 17,000원. 19,500원이 많긴 많은데 밑에도 의견이 뭐 적지 않으니 17,000원. 오케이. 네. 17,000원. 1,000원 더 깎아준다. 제가 지금 적었죠. 15,00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15,000원이요? 네. 여기 또 왜 그래요? 저 이렇게 간이 작아서 어디 증권사 하겠습니까? 네. 위에가 아니 참여 건수도 19,500원 이상이 많고 네. 신청 수량으로도 19,500원 이상이 많은데 왜 이건 15,000원으로 결정됐어요? 네, 이거는 일단은 지금 보면 15,000원 미만이 이제 참여 건수가 1차적으로 중요하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제는 신청 수량 배제하고 참여 건수만 볼게요. 그러면은 일단 거의 한 20,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는 15,000원 비싸다라는 예. 게 나왔고 이 정도도 나와 있는데 문제는 이 중간에 중도층 여론조사 따지면 중도층의 여론이 여기서는 좀 좌우한 것 같아요. 15,000원에서 19,500원 미만이 또 한 20% 나왔는데 예. 이 사람들 실제 자세히 보면은 다른 자료를 보면은 이 15,000원 가깝게 그러니까 공모가 밴드 하단에 가깝게 이렇게 가격을 적어낸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5,000원 언저리에서 나온 게 거의 한 절반 가까이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관사에서는 15,000원 이상으로 하면 우리가 이게 흥행이 쉽지 않겠다라고 네.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다. 이것도 좀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될 게 그러면 이 15,000원이라는 가격은 그나마 좀 많이 낮췄으니까 괜찮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서 또 하나 제시되지 않는 정보가 15,000원 미만으로 이만큼이 나왔는데 네. 거의 4분의 1 정도 23%가 나왔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10,000원을 적어냈는 건지 5,000원을 적어냈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예,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공시 자료에 나오진 않거든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실 되게 많이 이것도 터무니없다 10,000원 뭐 이렇게 적어냈다라면 사실 15,000원도 비쌀 수가 있거든요. 그 정보까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럼 가격 미제시라는 건 예를 들면 무조건 얼마가 되든 간에 사겠습니다는 건데 그게 네. 분위기 딱 봐서 이게 가격이 밴드보다 낮을 것 같다. 그럴 때도 가격 미제시를 쓰는 경우가 있나요? 뭐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귀찮다는 거죠. 이게 대충 가격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 대강 좀 물어보려는 게 이건데 예. 꼭 책임 안 져도 되지만 여러분 그래도 이 주식 바닥에서 좀 기관 투자자들이니까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네. 뭔데요라고 준 건데 안 알려줘 그거잖아. 나 가격 말하기 싫어 이거니까 이건 좀 주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요. 나 참네. 정말. 예, 그래서 좀 전에 봤던 곳은 예. 사실 이게 오늘 청약하는 곳이 오늘 내일 VC라는 VC. 예, 골프와 관련된 그 뭐 이렇게 손목에 차는 골프 홀 이런 거 예. 알려주는 거리 측정기 그 만드는 회사인데 오늘 내일 청약하는데 일단 공모가 하단으로 결정이 됐고 수요책이 기본적으로 안 좋았던 거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공모가 하단으로 결정이 되더라도 뭐 공모가 하단 밑으로 적어낸 곳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얼마의 가격을 적어냈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또 이 역시도 적정한지는 좀 뭐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고 마지막으로 그 이제 수요책을 볼 때 경쟁률을 보는 것 또 하나 두 번째 지금까지 5개 본 거 가격 분포도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요책 당시에 이제 일정 기간 팔지 않겠다는 의무보유 확약하는 이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그것도 중요하죠 진짜. 이게 수요책 당시에 신청하는 것과 실제 배정하는 게 좀 달라집니다. 예. 이것도 역시 주관사가 마음대로인데 어떻게 배정했는지를 한번 볼게요. 화면을 보시면 이 LG 에너지솔루션 다시 먼저 보면 수요책 당시라는 것은 증권신고서 그러니까 수요책 결과 증권신고서 아까 발행 조건 확정 공시가 나왔을 때 자료에 나옵니다. 네. 이 비율이 최종 배정이라는 것은 납입일, 환불일 또는 그 이튿날 나오는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라는 공시에 나옵니다. 두 개를 보면은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6개월 확약 그러니까 공모주를 나한테 주면은 6개월 동안 팔지 않겠다. 34.7% 35%가 그렇게 기관 투자자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실제 최종 배정은 42.6% 그러니까 6개월
미화학하는 사람들에게 가중치를 어느 정도 줘서 좀 더 배정을 많이 한 거죠. 네. 아 그러네요. 근데 미화학 그러니까 공모주는 받고 싶은데 팔지 않겠다는 약속은 안 하겠어. 네. 라고 한 사람들이 수요예측 당시에 22%였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많이 주면 안 될 것 같은데 표를 보시면 실제 주관사가 어떻게 배정했냐면 이 미화학한 사람들한테 이만큼 배정했어요. 되게 많이 배정했어요. 또. 의무 보유 확약 나한테 공모주를 주면 일정에 팔지 않겠다라고 한 사람들한테 많이 줘야지 일반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전반적으로 상장 초기에 수급 물량 부담에서 자유로울 텐데. 근데 지금 보면 미확약 그러니까 상장 직후 바로 팔 수도 있다라고 한 사람들에게 많이 배정을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수혜주 당시 22%였는데 실제 배정을 2배 정도 더 배정한 거니까 이거는 또 왜 이렇게 배정했을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외국계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미확약인데도 많이 가져가더라. 그러니까 국내 기관들은 뭔가 조금 더 가져가려고 나는 확약도 너 6개월 동안 안 팔겠습니다. 이렇게 약속도 하고 가격도 높이고 하는데 왜 외국계에 대해서는 미확약인데 많이 배정을 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글쎄요, 전 그게 의문입니다. 저도 사실 그게 의문을 거래 때문에 하여튼 그게 LG 에너지솔루션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이제 수요책 당시보다 최종 배정 때 미확약 물량에 대한 배정이 높았던 게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건 LG 에너지솔루션이었어요. 조금 전 거는? 지금 그러니까 LG 외국계가 많이 이제 외국계는 대부분 그 확약을 안 그랬는데 공모주를 많이 받아간 게 LG 에너지솔루션. LG 에너지솔루션은 초기에 물량이 좀 나와야 그 ETF들도 담고 안 그러면 큰 사고 날 뻔하니까. 그래서 일부러 좀 풀어줬는 모양이네요. 뭐 그런 측면도 있을 수는 있고 일반 투자자들 물량도 사실 있는데 일반 투자자 물량은 확약 자체가 없잖아요. 그런 좋게 보면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나쁘게 보면 또 이제 외국계에 대한 좀 차별. LG 에너지솔루션 첫날에 외국계들이 엄청 팔아가지고 사실 상장 첫날부터 주가가 확 떨어졌잖아요. 그때도 이제 많이 나왔던 기사가 왜 외국계들은 미확약 다인데 첫날부터 팔 수 있도록 왜 망창 몰아줬느냐. 미확약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는 주관사고 상장을 하는 회사는 하자마자 이렇게 미확약 많은 게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확약을 많이 건 기관들한테 그래 너희는 우리 회사를 그래도 6개월 동안은 안 팔겠다 약속하니까 조금이라도 더 줄게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적인 결정인데 왜 LG 엔솔의 경우에는 외국인이 미확약이 많았는데 왕창 몰아줬냐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몇 개 안 남았는데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예측 당시 증권신고서에 볼 수 있고요. 이 자료는 그러니까 최종 배정은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라는 공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찾아볼 수 있는 자료를 제가 재구성한 것이고 카카오뱅크 역시 6개월 그러니까 긴 기간 6개월이라고 하면 사실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당장 하루 이틀 상장 첫날 주가도 모르는 상황에서 6개월 동안 팔지 않겠어라고 한 기관을 우대를 많이 해줬어요. 카카오뱅크도 수요예측 당시에는 10%가 안 됐는데 비율이 최종 배정에서 이만큼을 줬으니까 이 사람들을 더 많이 준 거죠. 많이 준 거죠. 나머지는 뭐 평이해요. 대략적으로 비율대로 봤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아까 제가 공모가가 참 이게 납득이 안 된다라고 했던 바이오 FDNC를 보면 일단 6개월 15일 확약은 없어요. 이제 여기는 코스닥이다 보니까 많이 없는데 미확약 외국계가 일부 들어왔는데 여기에는 뭐 기존에 거래하던 쪽도 있고 아까 새손님 거래 실적 무 들어왔는데 다 전부 미확약. 그냥 뭐 우리는 확약 같은 건 안 할까 공모주 주면 주고 뭐 미확약 간 외국계에게 많이 배정이 되면서 최종 배정에서 73%가 미확약. 이거는 상장 초기에 물량 부담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청약하는 VC 같은 경우에는 아직 최종 배정은 안 됐고 청약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이번 주 금요일 이 정도에 아마 최종 배정 결과가 나오는 건데 역시 여기도 보면은 미확약이 많고 수요측 자료를 실제 자세히 보시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샘플로 보시면
외국계는 전부 또 미확약. 근데 이렇게 되면 여기에 예상컨대 70-5% 이 정도는 미확약으로 그렇겠네요. 나옵니다. 예. 그러면 이것도 상당히 초기 물량. 이게 아마 공시가 아마 이번 주 금요일 이 정도에 최종 배정 나올 텐데 아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 중에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관사가 사실 마음대로 결정하잖아요. 예. 주관사가 배정 물량을 결국 마음대로 배정할 수 있는데 그렇죠. 특별한 예. 기준이 없으니까. 근데 외국 애들끼리 별도로 배정 물량 그냥 빼놓는다는 거예요. 외국계는 왜요? 외국계가 좀 있으라고. 아, 외국계가 좀 들어와야 좀 있어 보이니까. 그래서 외국계를 좀 빼놓느라고 국내 기관은 많잖아요. 막 이렇게 네. 기관 참여 수도 많고. 그러니까 여기는 좌로 굴러 우러 굴러 똑바로 앉아. 자, 줄 한 줄로 쓰고 쫙 쓰고 너는 뭐 6개월? 그래 좀 더 주고 건배사 해봐. 외국계는 적잖아요 숫자가. 근데 물량을 왕창 빼놓으니까 우린 다 미확약 해도 미확약 주고 미확약 이렇게 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관행이 좀 그런 관행돼 있는 것 같고요. 좀 오늘 장황하게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세 가지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수혜책 볼 때 세 가지가 첫 번째 그 경쟁률 보는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예. 이게 공시가 이렇게 나옵니다. 발행 조건 확정이라는 공시가 증권이나 수혜책 참여 내역이라는 것은 이제 경쟁률을 나타내는 건데 여기서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게 이 수치 경쟁률 이게 기준점이 대략 한 1000대1 정도 보시면 평균치다. 예. 그 다음에 거래실적 무라는 게 새로운 손님이 들어왔는데 이걸 일단 건수가 많으면 좋은 건데 네. 다만 건수 대비 실제 신청 수량은 얼마인지를 좀 볼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 이제 신청 가격 분포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옛날 서식이고 제가 아까 샘플로 보여드렸던 건 과거 서식인데 과거 서식이 조금 더 이제 보기에는 편합니다. 가격이 그대로 있으니까 공모가 하단, 공모가 상단에서 어디에 많이 들어왔는지 볼 때 예. 1차적인 기준은 사실 이게 여기 현혹되지 마시고 1차적인 기준은 1사1표 여론조사를 보면은 참여 건수를 먼저 봐야 되는데 예. 참여 건수에서는 하단에 많이 몰렸는데 실제 확정 공모가가 상단 쪽에 들어와 있다. 이거는 공모가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의무보유 확약 신청 내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확약 비중을 좀 봤을 때 전체적 확약 비율이 많으면 그러니까 미확약 이쪽으로 넘기면 미확약이 11 미확약이 11 아니네요. 확약된 게 11.8%니까 미확약이 거의 대부분 90% 가까이 되면은 좋지는 않은 거죠. 일단 예. 이게 평균치를 좀 말씀드리면 이건 대략 한 33%를 평균치로 보시면 돼요. 예. 코스닥 코스피 동일하게 물론 코스피는 한 40% 정도는 평균 미확약이 돼야 되고 네. 코스닥은 한 30% 정도는 확약이 돼야지 되는데 이거는 확약이 10% 11%밖에 안 됐으니까 확약이 좀 많이 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장 직후에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많이 큰 거죠. 예. 평균치는 한 33, 그러니까 코스피는 40, 코스닥은 30 정도에서는 기본적으로 확약이 나와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특히 이왕이면 그 확약 기간이 긴 게 많을수록 좋다.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저 확약이라고 하는 거 외국계 증권사가 왜 안 하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의미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6개월 하나? 아니 왜냐면 예를 들면 3개월 확약을 있다고 칩시다. 나 3개월에 팔 수 있고 1년 확약도 했다고 쳐요. 예. 그런 기관이 있으면 받은 물량은 안 팔거나 못 팔죠. 예. 그러나 같은 물량만큼 공매도를 치면 되잖아요. 그럼 판 거와 똑같은 효과잖아요. 네. 그렇죠. 문제는 아시겠죠? 그렇죠. 공매도로 해서 팔고 나중에 1년 후에 확약이 풀리는 물량으로 그걸 갚으면 되니까 그 공매도를 결국은 지금 파는 거와 똑같아요. 공매도가 허용되면 6개월 확약을 하나 1개월 확약을 하나 공매도 그냥 바로 공매도 치면 되는 거니까 마음 놓고 공매도를 치는 거죠 이분들은. 왜냐하면 내가 이미 받은 물량 6개월 후에 나온 물량이 있으니까 현재 그 주가에서 나의 손익을 딱 픽스하는 거라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공매도가 허용되는 상황에서 확약을 1개월을 하든 3개월을 하든 그게 제가 정확치는 않지만 네. 의무보유 확약을 하고 이제 주식을 받으면 이게 의무보유 기간 내에 본인들 처분했는지 안 처분했는지를 증빙을 공모주 받아간 기관들이
주관사에 해야 되거든요. 그때 예. 거래 이런 건 그게 공매도까지 포함 처분으로 포함 보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세세적으로 어떻게 가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서로 계좌도 다르고 그래서 다른 게 같은 다른 계좌로 공매도를 하는지 안 되는지는 자기 주식만 묶어놓을 테니까 뭐 예탁원에다 묶어놓든 어떻든. 하여튼 규정상에는 공매도까지 포함해서 네. 그 처분 의무부의 기관에 처분하면 안 되는 걸로 처분하면 다음에 일정 기간 이제 수요 측 참조 못하는 걸로. 그러니까 공모 시장에 발을 못 들어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1시간 동안 어디 가서 못 배울 만한 것들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비즈니스 워치의 박수익 기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것도 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